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 그리고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일축되는 듯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꿈틀꿈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내년까지는 약세 증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중국 쪽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면서 그러한 영향이 이제 봉쇄 조치의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좀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해주실 테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사연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오늘 지이크님 항상 이렇게 뉴스를 담당해주시는 지이크님 댓글도 보이고요. 오로라님께서도 오늘 종목 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드럽조아님께서도 저에게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셨는데 네, 드럽조아님 요즘에 출석률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른생활님께서도 원준 들고 와주셨고요. 꽥님께서도 앵커님 안녕하세요. 꽥이에요. 라고 귀엽게 인사를 나눠주셨네요. 네, 바닥꿈님도 오셨고요. 준호님 안녕하세요. 바닥꿈님 안녕하세요. 네, 준호님 오늘은 장이 그닥 점점점 남겨주셨는데 그쵸, 좀 장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시장 힘이 많이 없어서 오후장에 과연 좀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약간은 기대해보는 마음으로 진단쇼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티던님도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고민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종목과 함께 다양한 사연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오전장부터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가져올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투자 포인트와 함께 대응 전략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든지 투자에는 때가 있는데요. 이 로봇 관련주들을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한 2007년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였었는데 그때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로봇 관련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상장돼 있다 그래봤자 유진 로봇 뭐 이 정도가 상장이 돼 있었는데요. 자, 그때 투자를 했다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금 벌써 그게 15년 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때가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하나,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나 이렇게 내놨는데요. 굉장히 허접한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거고요. 삼성 쪽에서는 이제 1인 1로봇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스마트폰 우리가 보급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했습니까? 아마 이 로봇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을 잠식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종목도 옥석을 잘 가려야죠. 이게 뭐 로봇 관련주라고 다 그냥 이렇게 덥석 물었다가는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때 포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 당시에 이 포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살아남은 거는 지금 뭐 거의 네이버나 다음 정도 그 정도가 살아남아 있죠. 다른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다 도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이 로봇 관련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돼 버렸다 벌써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물론 뭐 좀 긴 관점이라면 지금 당장 매수해서 들고 가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옥석은 좀 이렇게 가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최근에 나온 뉴스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LG전자가 주요 병원에 클로이를 7대 공급을 하기로 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이 클로이는 LG전자가 만든 기업인데 뭐 CES에서도 좀 나왔고 이렇게 출시도 되고 그랬던 로봇인데요. 우리 호텔 같은데 뭐 이렇게 배달하는 바퀴 달려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건 갖다 주고 뭐 그런 로봇들 뭐 그런 쪽이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에서는 이제 로봇 공무원을 도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공무원이 뭐 문서 수발이나 뭐 택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수발을 하고요. 그다음 뭐 필요한 사람한테 문서도 이렇게 갖다 주고 뭐 그런 업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말로 실생활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LG전자 계열사에 있는 종목들이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요게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LG전자니까 뭐 당장 뭐 어떻게 되거나 좀 망하거나 이럴 우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자금력이 있어야 뭘 투자도 하고 거기에 따른 과실도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LG전자하고 관련되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요거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LG전자가 8% 정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아닌데요. 8%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흑조 기자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는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매출 대부분이 좀 그 로봇 청소기 쪽 이런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이니까요. 뭐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때 EJ라는 프로를 할 때 유일하게 2번을 추천드린 종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22,000원대에 한 번, 25,000원대에 한 번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로봇주 중에 하나만 딱 골라라. 그러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당연히 일단 뭐 기업이 흑자가 좀 나야 되겠죠. 작년까지는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흑자 기조로 돌아서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전부 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흑자를 못 내서 안 낸 게 아니라요. 연구하느라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9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에 몰두하느라고 영업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동안은 적자를 기록한 걸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가장 이 기술력 쪽으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봐야 되는 게 우리 이족 보행 로봇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이 휴보라는 로봇이 있죠. 우리나라에 게. 근데 그게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그런 로봇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수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 기술을 적용한 천문 관측 장비를 일본이나 뭐 이런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천문을 관측하는 그런 기구인데 뭐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좀 그런 로봇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미래 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재화했습니다. 핵심 부품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직접 생산 안 하고 있는 부분은 감속기가 있는데요. 이 감속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은 완료했고요. 빠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 정도 2024년 정도부터는 자체 생산을 해서 거기에 부품으로 쓸 그런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거고요. 자, 뭐 실제로 지금 협동 로봇이죠. 이쪽에서 지금 올해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치킨 프랜차이즈하고 그 치킨을 튀긴 로봇팔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한 내용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현대 로템과는 군용 로봇, 그러니까 뭐 로봇 개조, 사족 보행 로봇, 거기다가 뭐 총을 달거나 아니면 뭐 감시 장치, 카메라를 달거나 이렇게 해서 군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로봇도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 이재필이 너 하나만 딱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종목도 한 종목 콕 찍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의 흐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구간에서도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4%, 로보스타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SPG 아까 댓글에서 어떤 분이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도 3%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만큼 로봇 관련 종목들 확실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이 과연 이 실생활에 나타나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로봇 관련한 종목들 투자 포인트와 함께 대응 전략 잡아주셨고요.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로라님이 보내주신 한국가스공사고요. 36,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34,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손실이 약간은 있을 것 같지만 좀 기대를 더 걸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잡아주세요.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장기적인 전망으로 본다라면 굉장히 좀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스를 이렇게 사와서 천연가스를 사와서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 한국가스공사죠. 자, 지금 겨울철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난방 수요도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날 거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그게 뭐냐 하면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 도시가스 뭐 이런 쪽으로는 성장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큰 성장은 하질 못할 텐데요. 이게 수소랑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전부 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청정 에너지 이런 쪽에 끝은 그 수소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수소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생수소라고 해서 뭐 석유화학 공장이나 아니면 제철 공장들 이런 데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나오는 그 수소를 갖고 뭐 그 좀 정제를 해서 그렇게 쓰는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 수소를 천연가스가 워낙 풍부한 그런 나라다 보니까요. 천연가스에서 뽑아냅니다. 자, 천연가스는 메탄 성분이 주성분인데 그 메탄에서 탄소를 하나를 이렇게 떼내게 되면요, 수소만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 부생수소를 사용하게 되지만 나중에 뭐 수소 경제로 가는 거 그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니까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에서도 남는 전기를 갖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청정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린 수소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태양광이나 풍력 쪽 이런 쪽에서 좀 만들어내는 거고, 블루 수소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은 그 탄소는 포집을 하고 수소만 남겨서 쓰는 부분들. 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테니까요. 긴 장기적인 전망으로 본다라면 뭐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커나갈 자리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만
당장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조금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상태가 좀 바닥권, 주가는 자체는 좀 바닥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때 뭐 올해 초에 한번 현재 가격 근처에서 바닥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7월 달에 한번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10월 달에도 마찬가지 한번 이렇게 좀 급락을 하면서 바닥을 찍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가격대 근처 정도에 여기가 바닥권이다라는 그런 신뢰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뭐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완전히 역배열이 된 구간이죠. 가장 위에 242평선이 있고 그 아래에 122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62평선, 그 아래 22평선, 그 아래 512평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좀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바닥 따지는 국면 나오고 좀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런 구간들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뭐 한 내년 정도 이후에는 좀 이렇게 주가가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간혹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시세를 주곤 합니다. 이때 2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좀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죠. 그리고 또 4월 달부터 시작해서도 또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올 여름에도 한번 올라왔네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주가가 좀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올라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당분간은 조금 제한적인 그런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일단 뭐 좀 저항 구간이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3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36,000원 약간 위에 있는 게 지금 62평선이 강하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게 좀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짧은 관점으로 보셨다라면 주가가 반등 나와서 이 62평선에 부딪히는 자리 정도, 그 정도가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요 부분이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 이 122평선, 242평선 이렇게 줄줄이 저항선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을 그렇게 강하게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시려면 조금 긴 관점으로 아예 장기적으로 보시든가 그렇지 않고 뭐 조금 나는 답답해서 올해는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36,000원에서 한 38,000원 정도 사이.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정도가 저항선 구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뭐 그쪽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갈아타시든가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바는 장기적으로 좀 길게 들고 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보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투자 플랜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또 다양한 분들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네, 혜령고님 안녕하세요. SPG 가자 텐베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SPG 보유 중이신가 봐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좀 오르고 있어서 기분이 좀 좋지 않으실까 싶은데 철학관 챔피언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준호님은 로봇주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로봇주 뭐 지금 담는 것도 괜찮을까요?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김정희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도미니님 안녕하세요. 감사하고요. 네, 태리님 오늘은 2등으로 출석 체크를 해주셨나요? 항상 저에게 잘생겼다고 해주시는 태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손맛 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천상계로 가신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태리님이 웬일로 저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드릅주아님 제가 로봇 아닌가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좀 제 눈빛이 로봇 같다는 소리를 가끔 듣기는 합니다만 로봇은 아닙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심택이요. 네, 심택. 네, 36,000원에, 36,000원에 30%요. 네, 36,000원에 30%. 네. 이때 뭐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아, 종목 추천하는 사람이 좋다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바닥 쪽에서 좀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자꾸 내려가서요.
네, 계속 내려가서 걱정이 네.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대응 전략을 잡아달라고 해볼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택 관련해서 대응 전략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심택, 그래도 나름 저점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지금 수급을 좀 보니까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연이어서 많이 팔고 있네요. 이거 시그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 심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PCB,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을 PCB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DDR5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뭐 2000년, 2021년도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 기대감이 조금 되게 많이 먼저 선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생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올해 3월 달에 58,300원까지 갔었는데, 자, 지금 뭐 3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고생이 크실 겁니다.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최근에 잡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심택이 본격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우리 저 보고서들이나 뭐 그런 쪽들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요. 옛날에 재작년, 그러니까 뭐 2021년도 작년 초 막 이럴 때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그렇게 뭐 온 언론에서 다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상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좀 고점일 가능성이 있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 작년 초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 고점을 찍고 밀린 모습이었으니까요. 자, 그때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그런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감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감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버티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감산을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업황이 얼마나 나쁘면 감산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까? 업황 자체는 지금 현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도 마찬가지 올해 4분기에도 좀 더 떨어질 거고, 이게 바닥을 찍으려면 뭐 내년 좀 턴을 하려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상반기는 지나야 이게 좀 턴하는, 업황이 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가 자체가 그때 돼서 움직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주가는 뭐든지 좀 이렇게 먼저 반영을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주가죠. 자, 그렇다라면 뭐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업황이 턴한다라는 뭐 그런 전제를 깔고 본다라면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심택의 주가 자체는 뭐 58,000원에서 지금 전에 28,000원까지 빠졌었으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이렇게 좀 반등을 시도를 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주가 자체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아주 크게 뭐 더 빠지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의해서 시스템 위기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 시스템 위기에 빠진다라면 더 빠지겠지만요. 그런 게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일단 지금 뭐 주가는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뭐 바닥권 근처 정도, 그쯤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 심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한국가스공사를 좀 분석해 드릴 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심택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가장 위에 242평선이 있고 그 다음이 122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일, 60일 5일 이평선이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좀 뭉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제반 이평선들이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자, 이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이평선을 좀 이렇게 좀 주가가 탄력이 붙으려면 먼저 이거를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바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참 좀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좀 단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라면 뭐 조금 종목이 정배열된 상태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선택하셨어야 되는데 종목 선정 자체가 약간 좀 잘못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현재는 역배열 상태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조금 길만적으로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본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반등이 나온다라면 일단 뭐 한 37,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반등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다라면 37,000원대 정도에서 정리하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년 이후까지 들고 가실 수 있다라면 반도체 업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전략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심택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탄력이 떨어져서 좀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 2월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 택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심택과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반도체를 향한 업황이 좀 개선이 됐을 때 점차 이 주가 흐름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보유해 보시면서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수능의 성게머리가 뭘까 하고 쳐봤는데 저런 머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좀 매만지는 건지 궁금한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패션을 고수하는 것도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진단해 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바른생활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원준입니다. 네, 원준 21,2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짧은 반등에 욕심을 내서 매도를 못했습니다. 수급이 불안해서 아직은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사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전문가님 근데 이 원준이 예전에 막 포스코 케미칼이랑도 되게 좋은 소식 들고 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주가가 좀 탄력을 못 받는지도 궁금하고 이거 어떻게 뭐 추가 매수가 나을지 손절이 나을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 원준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쪽에서 이때도 말씀드릴 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자,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작년 10월 달에 상장한 종목이죠.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보름,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이렇게 보호회수가 막 풀리기 때문에 주가가 뭐 이렇게 지속해서 강한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원준도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1년 10월 달에 1년이 지났죠. 그래서 한 1년 2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 보호회수 물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원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상증자를 하고 막 그 물량들 때문에 더 밀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뭐 강한 반등을 이렇게 바로 나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반등하고 있는 반등의 목표치를 좀 정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글 적어주신 거 보니까 짧은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으니까요. 자, 62평선 자체 정도,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62평선은 23,400원 정도 있는데, 자, 요게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자, 반등 시도는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반등 시도 때 좀 62평선 근처 정도, 요 정도까지를 목표가를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저 내려오는 이평선 감안하셔갖고, 62평선에 닿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도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님과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 심택, 원준, 다양한 섹터 내에서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많은 꿀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전문가님은 부자왕 전문가님입니다. 네, 여기서 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진단받고 싶은 종목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자왕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진단해볼 종목은 이제 반도체에서 나온 종목인데 바닥꿈님이 들고 오신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175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어보브 반도체가 사실 저한테는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10,000원 초반 부근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어보브 반도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언급을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성게 잔머리 부탁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잔머리가 많아서 이게 성게처럼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더듬이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도 잔머리를 좀 살렸는데, 저는 이 머리를 애기 머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보면 이렇게 잔머리가 좀 송송송송 나 있잖아요. 그거를 요즘에 좀 살린 포인트. 그래서 애기 머리라고 하는데 오늘 애기 머리 했고요. 다음에 성게 머리를 좀 해볼 수 있다면 제가 헤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극곰님 언제 이렇게 찾아와 주셨나요? 언제 왔는지 보지 못했는데 오늘도 남극곰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남극곰이 아니라 성게머리인데, 이거 저 이거 곰팡이 같지 않나요? 너무? 이게 좀 곰팡이 머리 같고, 성게머리는 이런 게 아니라 밤송이 머리인데, 제가 참,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게머리를 한 저와 함께 또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보브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보브 반도체를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어보브 반도체는 사실 이제 팹리스 회사입니다. 반도체로 치면은, 비메모리 쪽에 속해 있고요. 가전이라든가 전기제품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동사가, 상당히 좀 백색 가전 비롯해서 TV, 모바일, 소형 가전, 400여 가지 정도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다 거래처가 되겠고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주가가 많이는 안 올랐어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또 재고가 많이 쌓이는 과정이고, 사실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업황으로 치면은 재고가 쌓이는 과정이고, 또 재고가 소진되는 과정이고, 거기에 따라 주가가 좀 천차만별인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도체 가격은 재고가 넘쳐나요. 그런 부분에서 재고가 쌓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보브 반도체 실적을 잠깐 보면은 여기 재무제표 나오잖아요. 연간 매출 실적을 보면은 3년 동안에는 꾸준하게 1,200억, 1,400억, 작년에 1,600억 달성됐고, 작년에 한 해 동안 176억의 영업이익이었다면은 금년에 1분기, 2분기만 해도 벌써 한 173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거나 2분의 1 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을 감안하고 4분기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동사는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부채 비율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도 동사는 연준이 금리를 4%, 5%, 6%, 7% 올리든 간에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OPM이 상당히 높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주가는 좀 올랐잖아요.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1,750원에 비중 5% 샀잖아요. 비중 5% 찔러본 거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한번 찔러보고 잘 가면 비중을 좀 싣고 안 가면 비중을 줄이면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런 관점에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기업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동 종목은 한 10% 또는 15%, 20%까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고 10,000원에서 보면은 10% 원저리에서는 꼭 수익이 나더라고요. 최근 한 6개월 동안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해봐도 10,000원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9,800원, 10,000원만 오면은 반등은 일단 들어와요. 그러니까 짧게는 3%, 많게는 10%대 수익은 난단 말이죠. 근데 업황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본다면 내년까지도 과연 반도체가 바짝 찍고 올라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분기별 나오는 실적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5% 샀으니까 또 지금은 좀 손실이 나 있지만
10,000원대 밑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좀 과도한 매도, 과소평가받고 있는 자리니까 저는 좀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이왕이면 10,000원 밑에서는 비중을 10% 좀 채워놓고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은 자리는 12,000원에서 11,000원 요 사이 구간에 매물이 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추세가 상향 추세가 아니라 하향 추세거든요. 잘 보시면은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고점 만들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참 오랫동안 추세가 하향 추세가 좀 길어요. 상승 추세는 짧고 하향 추세는 길고 이미 2019년에서 여기서 눌림목 나오고 나서 주가가 6,000원짜리가 이 3배 올란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품을 지금 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8,000원 보면 298 거의 한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로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10,000원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 구간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손절 라인은 지금 봐서는 여기 이 주황색이 되겠는데요. 9,000원, 9,100원대는 지지 기반이 있고 저가 매수도 들어왔는데 여기가 무너지면은 아무래도 120선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 종목은 코로나 국면에서 빠진 거 보시면은 장대 운봉이 중간에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과도하게 빠진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가격을 봤을 때는 여기 한번 체크해 보면 4,750원까지 갔어요. 예, 그러니까 6,000원 밑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다 2배, 3배씩 다 나왔단 말이죠. 지금은 기간 조정에 가격이 올랐던 걸 다 떼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반등이 들어오죠. 보유하고 있다가 비중 5% 더 실어서 반등이 나오는 11,000원 근방에 오거든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인데 그 일봉의 120선, 까만 선 보이잖아요. 그죠? 이 120선입니다. 지금 뭐 컨버전스니까 수렴의 과정이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가면은 241선이고 짧게 가면은 11,000원 이상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는 대기 매물이 많거든요. 11,000원부터 계속 물건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감안하고 나는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6개월 이상, 단기로 본다 그러면 11,000원 언저리에서 빠져나오는 자 손절가 9,100원 제시합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관련해서도 투자를 할 때 좀 시간 투자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반영해 보시면서 대응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정전기 머리, 폭탄 머리, 그리고 벼락 맞은 머리, 이렇게 세 가지 좀 타이틀이 붙는데, 피디님의 의도는 성게였지만, 결국에는 벼락 맞은 머리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밤톨 머리, 프라이머리 가수 아닌가요? 그때 프라이머리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프라이머리 가수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의 이 화제의 논란이 되었던 이 성게 머리를 뒤로 하고, 종목 진단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진산업이요. 네. 3,300원에 30%. 3,300원에 30%. 네. 이게 자동차 부품주인 것 같은데, 다른 자동차 부품 말고 왜 아진산업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 TV에서 추천해가지고 매수했죠? 네, 주가가 좀 많이 미끄러지긴 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손절도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끝까지 좀 어떻게 잘 해보고 싶으세요? 끝까지 가고 싶은데요. 네. 어디까지 목표를 두어야 되고, 손절은 얼마가 될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랑 손절가 물어볼게요. 네. 네. 네, 전문가님, 아진산업 목표가랑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쭉 들고 가실 생각인가 봐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투자 마인드는 좋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 보강 패널 쪽이니까 차체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수소차는 휘발유라든가 예전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동력 측면에서는 그런 경량화가 무기가 될 수 있다,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동사의 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받고 있어요. 또 특히 현대기아차, 또 한우시스템, 이 주력 거래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동사도
제가 볼 때는 기술력만큼, 경쟁력만큼은 뛰어난데, 주가가,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 올라가는 자리인가, 올라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좋은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오르는 기업이냐, 빠지는 기업이냐, 내년에 경기가 침체에 온다는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 연준의 긴축 행보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진 산업이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좀 좋을 것 같으냐, 그죠? 좋을 것 같으니까 비중을 좀 실었겠죠. 3,300원에 비중 30% 실었는데 재무제표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달려봤는데 한 3년 동안 또 금년에 1분기, 3분기까지 실적을 봤을 때는 너무나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사실은 휘발유, 경유차 많이 팔아서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차 때문에 돈 버는 거고, 또 플러스 알파로 보면 수소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동사도 주거래처가 현대기아차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성장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주가가 투자했던 시점보다는 그렇게 수익이 많이 안 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조금 손실이 났더라도 슬슬 저가 매수해볼 만한 자리에는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무제표 나쁘지 않아요. 잘 보시면은 거의 4천억에서 5천억은 못 넘어가고 많으면 4,800억 근처, 3년 동안 놓고 봤을 때. 근데 금년에는 보니까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5천억이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지금처럼만 매출을 올려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영업이익이 많을 때는 278억 3년 전 얘기고,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24억이었잖아요. 적자 안 난 게 다행인 것 같고, 최근 4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 138억이 최고였다면, 금년에 1분기와 2분기에 벌써 가장 잘 수익이 만들어졌던 시절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가지고는 주가가 왜 이렇게 싼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수익이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어찌됐든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200%에서 180%로 많이 낮춰졌고, 더군다나 유보율이 900% 하다가 지금 1200%대까지, 금년에 이익이 나면은 1300에서 1500%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종목이에요. 좀 아쉬운 거는 배당을 안 주네요. 그것이 조금 아쉽고, 또 주가는 싸다고는 하지만 주가 탄력도는 별로 매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단지 지금은 가격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아진산업 3,300원에서 보면 지금 주봉이 나오잖아요. 주봉에서 그림 보면은 장기 하락형입니다. 지금 갖고 있어야 될 종목이 시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아진산업이 아니고 삼천리라고 한번 봅시다. 삼천리는 업종이 좀 틀리긴 한데 지수 시황과 상관없으니까 한번 동종목을 조금 비교해 본다면, 잘 보세요. 이 종목이 지금 주봉에서는 10만 원짜리 지금 35만 원에 와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다, 또 상하이에서 베이징에서 재봉쇄가 들어간다는 등 많은 등 금리를 5% 올린다는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잘 올라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가장 이상적인 장기 투자의 진수인데 이 종목이 아니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실적이 좋고 정말 가치 주고 성장주, 가치주 떠나서 이 종목은 지수와 무관하게 올리는 종목이라면 아진산업은 차트 들어갑니다. 월봉에서 보시면은 2017년, 16년에 고점 형성하고 장기 하락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1,300원 갈 때도 있었어요. 보시면은 이 자리가 1,300원 할 때가 2018년 10월이고,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도 여기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2,000원 밑에 빠졌었으니까 이미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빠질 때마다 10% 빠지고 30% 빠지고 50% 빠질 때마다 폭락주 매수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매매도 있는데, 그럼 반등밖에 못 먹어요. 이 종목은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수포항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1년 지났는데 계속 빠지잖아요. 2년째 빠지게 있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정도지 추세 전환은 아니란 말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아진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서는 주가가 안 올라가고 너무 싸다는 게 판명이 됐지만 현실은 시장에 있는 불특정 다수들이 만들어낸 현재 가치는 주가가 아직도 좀 비싸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파는 겁니다. 자, 월봉 빠지고 있고 주봉도 내리막이고 일봉도 오르는 것보다는 자꾸 빠지니까 손절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종목은 리스크 관리상 2,600원에서 2,500원이 무너지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저가 매수는 들어가서 반등은 들어갔지만 요 3,000원대 우리 회원님이 사신 자리는 아무래도 여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모르죠. 뭐 훨씬 오래전인지는 모르지만 비중 30%까지 실었으면은 떨어질 때마다 아마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놓자 하고 있는데 아마 비중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요럴 때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들어갔으면 요만큼이라도 먹고 나올 텐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들어갔다면 여기 돌파 하락 갭이 나왔거든요. 다음에 이 돌파 갭이 연장선상에서 이 저점을 깨고 나오면 좀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린다면 2,600원에서 2,500원이 무너지면은 손절을 좀 하시거나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나는 그거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조금 더 멀리 보고 이 종목을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한다면 보유하셔도 돼요. 가치 측면에서는 접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술은 조금 좀 부정적으로 흔들림이 좀 심하고 불안정하지만 가치 측면의 업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슬슬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 충분히 3,500원 이상에서 4,000원의 값어치는 있는 종목이니까요. 조금 여유가 있거나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손절은 필요 없죠. 그죠? 그러나 주린이 입장,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동 종목은 아래쪽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역해머형 비슷하게 나오거나 음봉이 나오더라도 윗꼬리가 있는 비석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답답하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업황이 또 내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꾸 팔라 그러면 대기 매물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손절가 잘 지켜보셔야 되고 저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단기 수익은 나올 수 있지만 위에 대기 매물이 많다. 답답하신 분들 팔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3,500원, 4,000원에 값어치는 시간 보통 얘기하는 가치 투자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시간 투자하거든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명 전문가들도 같이 투자하는 친구들은 뭐 묻어두거나 뭐 빠질 때마다 최소 사라 그러는데 물 바가지로 먹어도 그 사람 계속 투자를 합니다. 이 기술적인 매매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팔았다 샀다 하는 그 자본적 비용 지출이 그것도 비용이 나가거든요. 리스크 관리는 비용이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동종목을 가치로 접근해 본다면 굳이 손절가는 의미 없고 장기적으로 한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손절 안 하고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할 수 있으면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아진산업 들고 가실 계획이었으니까 3,500원 그리고 4,000원 라인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이렇게 아진산업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수리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HR이고요. 28,2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많이 내리고 있어서 진단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인 HR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잡아주세요. 자,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뭐 전문가가 나와서 뭐 하방이 어디고 상방이 어디고 지수가 얼마 간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세계 경제가 좀 위축돼 있고 잠깐 뭐 설명드린다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리겠느냐. 그러면 뭐 물가가 언제까지 인플레가 언제 끝날 것인가,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 건방지게 어디까지 간다더라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일단 추세에 따른 수능 매매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사람인 HL이라는 종목은 경기에 대해서 좋으면 물론 뭐 취직을 많이 할 거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안정적인 종목이고 지금에는 이런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량합니다. 재무제표론. 시가총액 한 3천억밖에 안 되고 매출액이
최근 3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1,300억 근처가 제일 많았고 금년의 1분기와 2분기로 본다면 작년 실적을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매출액에서. 네, 그렇지만은 영업이익률은 많을 때는 33%까지 이 역수임이 급증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잡은 거 58억밖에 안 되니까요. 동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이 사신 가격대가 28,2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막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하방이 깨졌어요. 지지대가. 왜냐하면 이 종목은 연초에 4, 5월 달에 46,000원 형성한 고가 지지대에서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절반의 되돌림 작용이 나왔거든요. 풀백이 나왔기 때문에 그 풀백이 나와서 하방 지지대 확 무너져 버리면 공매도가 아닌 공매도가 막 나오고 특히 동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주체가 개미예요. 개미.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개미니까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가끔씩 공매도가 나오거든요. 주가 많이 빠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재무제표에서는 부채 10%, 17%밖에 20%밖에 안 되니까 전혀 뭐 금리 올라가고 이런 거 상관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중 5%네요. 비중 5%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찔러본 것 같아요.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올라가면 수익을 조금 더 키우거나 비중을 늘리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런 시점인데 미안하게도 이 종목은 내리막길이거든요.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아도 좋은 기업인 거고 지금 기술적으로 시장에서의 시장 참가자들은 개미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부장의 시각에서는 이 종목은 내리막길이니까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필요해 보이고요. 물론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는 4만 원도 5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은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동종목 손절의 기회를 놓쳤다고 하지만 지금 빠져나오시거나 동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실어도 월봉에서 빨간 양봉이 안 나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중 더 싣지는 마시고 손절 가격 잘 지키셨다가 26,000원 지금도 빨리 팔으라는데요. 반등이 나오면 일단 팔았다가 빨간 양봉으로 전환되거나 주봉이나 일봉에서의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는 해모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하는 것은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손절 라인은 지금도 26,000원 깨지면 손절해야 되지만 갖고 있어봐야 조금 더 손절할 기업 내용이 좋고 나쁜 거 아니라 추세가 내리막이니까 리스크 관리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세요. 네, 사람인 HR 반등 시 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인 HR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진단해드렸는데요. 진단쇼가 끝나면 좀 상승 전환할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후장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